안녕하세요. 패션 마케팅 미니 프로젝트 국내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레코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 제시를 발표하게 된 김채윤입니다. 목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프로젝트 선정 배경,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을 예시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방식을 분석, 마지막으로 브랜드 마케팅 전략 도출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데이터 삼아 레코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은 에코 패션, 친환경 패션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요즘의 소비자들, 특히 MZ세대는 서스테이너블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해 공들인 상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결부되어 기업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게 되고 제품의 투명성, 정직성 및 윤리적 활동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러 노력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이전 세대들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세대로 규정됩니다. MZ세대는 다양한 소비 패턴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상품 자체보다는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소비와 사회 문제 해결을 자신의 신념에 맞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며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미닝아웃적 소비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가 프로젝트 주제로 레코드라는 브랜드를 설정하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지속 가능한 패션의 위치는 해외 시장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실구매 또한 결국 해외 브랜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한국을 뿌리로 두고 있는 레코드와 같은 브랜드가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가지고 점유율을 높인다면 기업의 이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 패션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중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의 마케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미국 아웃도어 의류 회사로 등반과 이분 시나드가 당시 조악하고 비싼 유럽산 암벽 등반 장비에 대한 불편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암벽 등반용 강철 피톤을 직접 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암벽 손상의 이유로 피톤 대신 초크를 사용하며 환경 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 연매출 8억 달러를 달성한 파타고니아는 노스페이스에 이어 미국 내 아웃도어 브랜드 중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이라는 틀에 묶이지 않고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제조 생산, 물류와 같은 모든 본원적 활동에서도 CSR과 결합되어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마케팅 및 판매와 CSR의 결합입니다. 마케팅과 판매는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 부분에 있어 CSR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친환경 요소가 미미한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과장 광고하는 그린워싱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이러한 그린워싱을 지향하며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와 마케팅 판매에 있어 차별점을 가집니다. 타 브랜드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상업 광고와 할인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면 파타고니아는 마케팅과 광고의 CSR 관점을 결합한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경보호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파타고니아는 마케팅의 이상적인 단계인 문화혁신을 실현하였다고 평가받습니다. 문화혁신을 일으키는 브랜드는 충성 고객 및 브랜드 매니아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행보는 특히 미닝아웃적 소비를 하는 MZ세대에게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프라이탁은 마르쿠스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의 재활용 패션으로 시작되었으며 원단을 찾던 중 트럭 방수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년 된 짧은 연역과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임에도 MZ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습니다. 프라이탁 마케팅의 핵심은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고 프라이탁만의 방식으로 정보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데요. 광고에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하고 오프라인 및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이용하여 곳곳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이용해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은 프라이탁 형제의 인터뷰에서 발췌해온 내용으로 브랜드의 본질, 스토리를 지킴으로써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잘 드러납니다. 좋은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스토리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프라이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모든 제품의 정보와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신분증을 넣어놓고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인 집에서 유기농 부엌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면 가방을 받을 수 있었던 퇴비 카페테리아나 방수포에 동물의 윤곽을 찍어내 상징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 로드킬과 같은 이벤트 등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레코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코드는 코오롱 FNC 소속 브랜드로 폐기물을 소재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코오롱 소속 브랜드 계열사에서 발생한 의류 재고를 바탕으로 해체와 재가공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특징들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덕분에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윤리적 패션 브랜드로 손꼽힙니다. 전략 수립 과정으로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은 최대한 패션과 디자인 계열을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와 MZ세대로 답변을 유도하였으며 전체 112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고 대부분 18에서 29세의 답변 비율이 96.5%로 거의 대부분을 Z세대가 차지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 정도 질문에서 1에서 5 정도로 보았을 때 3, 4번을 선택한 비율이 60.7%로 비전공자들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파타고니아, 프라이탁, 레코드 3개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에 대한 인식도가 레코드에 비해 현저히 높고 제품 구입 경험 질문에서 구매 경험이 없는 비율이 꽤 높게 나왔으나 그래도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 제품 구매 경험은 유의미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반면 112명 중 레코드 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의 수치가 0이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는 세 번째 질문인 제품 구입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제품을 구입한 이유를 물었을 때 디자인, 퀄리티, 유행 정도, 브랜드의 신념 등은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오나 가격면이 1.9%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레코드의 제품 구매 경험이 전무하게 나오는 이유를 제품의 가격으로 들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두 번째 설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레코드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레코드라는 브랜드를 아느냐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92.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 112명 중에서 8명이라는 작은 숫자라도 나온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코드라는 브랜드를 접했을 때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정보, 브랜드 베스트셀러인 스웨트셔츠의 가격, 정보 등을 제시한 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위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구입하고자 하는 14.4%의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이라고 답변한 것이 58.8%로 제일 높았고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없다 대답한 85.6%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자 가격에 대한 불만족이 58.8%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의 제품 가격대는 레코드에 비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세션에서 제품 구매 이유를 디자인과 브랜드 신념을 고르던 사람들이 레코드에 대해서는 가격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국 레코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타 브랜드들과 달리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코드는 아직 런칭한 지 10년도 되지 않을 브랜드이며 브랜드의 금전적 이익보다는 사회공헌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는 정체성을 고려해보면 아직 큰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레코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스토리와 CSR, 두 번째는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타겟 소비자는 MZ세대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브랜드 자체 인지도 향상, 브랜드 스토리의 확고화를 통한 이미지 구축을 이루어내고 이가 판매 촉진, 더 나아가서는 국내 지속가능 패션 시장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레코드는 데모, 나이키와 같은 콜라보레이션과 난민, 미혼 양육모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박스 아틀리에와 같은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움직임이지만 단발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프로젝트형 캠페인을 기획하여 이전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브랜드와 브랜드의 활동을 노출시키면 CSR과 마케팅의 결합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마케팅이지만 의외로 레코드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정도가 적고 공식 인스타그램 또한 사진 콘텐츠가 대부분으로 인스타그램 TV와 같은 채널 내 동영상 콘텐츠 활용도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경우 업로드 가능 시간이 짧은 것에 맞추어 브랜드의 분위기와 색을 담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업로드 가능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유튜브 채널에서는 브랜드의 철학, 가치, 제품 과정, 캠페인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노출도가 높은 MZ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레코드에 대한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을 벤치마킹하여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